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인터뷰를 준비해봤거든요. 전문대에서 시작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나가서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쪼님입니다. 어떻게 꿈에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로미의 친한 쪼 언니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방황하는 문제아 청소년이었다가 지금은 대기업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자그마한 희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얼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청소년 때 방황하고 2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저를 잘 아는 친한 친구들은 너는 10대 마신 술이 20대 때 마신 술보다 훨씬 많을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때 이제 음주 가무를 좀 좋아했었고 껌 좀 씹었던 언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쁜 여자들을 랄라리들이 가만히 안 둬요. 네. 주위에 보면은 꼭 그랬어. 공부하는 거리가 멀게 재밌게 놀았 시기가 후회되나요? 아니면 그때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잘 놀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대 때 철이 들어서 정말 빡시게 공부를 했거든요. 10대 때 그렇게 놀고 할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20대 때 전력을 다해서 해볼 수 있던 것 같아서,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후회가 남잖아요. 약간 미련이나 그런 게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후회가 20대 때 들진 않았어요? 20대 때 공부할 때는 많이 들었었어요. 미리 공부할 걸? 네, 내가 왜 이 고생을. 친구도 이제 다 대학 들어가서 막 해외여행, 배낭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막 놀고 할 때 나는 왜 이제 일어나 맨날. 근데 지금은 잘했다. 대학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전혀 끝이 아니에요. 언니의 사례에서 볼 때. 네, 시작입니다. 많이들 그냥 사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뭐 좋은 대학도 아닌데 라고 포기해버리는데 극복을 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문대에 가실 때는 과 선택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실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대학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대신 과는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보자 해서 흔히 제일 유명한 뭐 영문과, 경영학과 이런 걸 보는데 한마디로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큰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그 과 명단을 쭉 보다 보는데 그래픽 아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미술, 뭐 시각 디자인 이랬으면 제가 또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픽 아트가 뭐야?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 홈페이지에 뭐 출판, 디자인, 인쇄 뭐 이런 걸 하고 뭐 책을 한 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한창 다이어리 만들어서 막 친구랑 돌리면서 유행했는데, 그때 항상 제 다이어리가 막 이렇게 막 전교를 돌아다녔어요. 좀 재밌게 잘 만든다고, 디자인도 잘했다고. 그냥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냥 이렇게 즐기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약간 그 과 명단을 보면서 내 책을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대학교를 갔는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를 막 알려주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빠져서 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좀 흥미있어 하는 거를 찾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막 진로가 어떻고 전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로 네. 선택을 하셨었고, 그럼 거기에서 2년을 다닌 다음에 이제 취업을 바로 하셨던 건가요? 제가 입학할 때 예비 21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좀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과 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교수님이 전화를 직접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IT 벤처 컴퍼니, 요즘 말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이제 좀 설립해서 지금 초반에 다져가고 있는데 인턴식으로 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해서 저는 정말 그냥 월급이 130만 원. 수업이 많은 날에는 뭐 한 4시간 강의 한두 개밖에 없는 날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막 진짜 새벽까지도 일도 하고. 유동적이긴 했지만 거의 주 40시간 네. 이상으로 근무를 훨씬, 했는데 이제 네. 그 당시의 월급은 130만 원. 네, 되게 재밌었어요. 회사에 한 3년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캐나다로 떠나는데, 그 이유가 됐던 게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디자인, 출판, 인쇄업계 그 웹 포털 사이트 같은 거 이제 교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인구직이라는 약간 이렇게 솔루션 같은 걸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얻으시려는 거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여러 뭐 기사거리라든가 컨텐츠 같은 걸 계속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약간 인턴 기자 같이 저를 이제 고용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만났던 분들이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그런 디자인 출판 솔루션을 다루시는 후지 제록스 코리아, 뭐 HP 코리아, 뭐 삼성, 뭐 앱손 코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해외에 막 출장을 나가서 되게 멋있게 일하고 재미있어 하고 해외 뭐 제품을 한국에 맞게 로컬라이징 해가지고 또 출시해서 성과를 얻고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어머 나도 저 일 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을 딱 봤더니 우선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시고 다 이렇게 경영학과 이제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때 나 영어를 해야지 그럼 그리고 나도 경영학과라는 걸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교수님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밤에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주경야독으로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녔고 회사도 다녔고 밤에는 방송통신대 있고 영어학원 주말마다 다녀서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20대 때. 근데 방통대를 선택했던 계기는 뭐예요? 왜냐면 제록스, 뭐 HP 이런 분들은 다들 또 학벌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 웬만한 사람이면 나랑은 너무 먼 얘기야 해버릴 텐데 방통대를 다니면서까지 준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인쇄 쪽에서 되게 제일 유명한 전시회가 두루파라는 전시회가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매 4년마다 열리는. 근데 거기에 교수님이 저를 배려를 해주셔서 그 취재를 보내주셨어요. 회사 비용을 다 들여서 거기를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재밌고 액티브하게 온갖 외국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어울려서 영어라는 단어 가지고 다 같이 어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끝나면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자유롭고 멋있고 즐기는 삶을 보고 진짜 충격을 확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저거 너무 하고 싶어. 어학연수를 가려고 생각하셨는데 네. 방통대도 다니신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4년제 경영학과도 나오시고 MBA라는 걸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해외 MBA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해외 MBA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봤더니 기본 요건이 4년제 대학 그리고 뭐 영어 점수도 필요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선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 모든 걸 다 관두고 4년제 대학을 입학하기에는 제가 이제 뭐 2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해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경영학 공부도 해보고 2년 만에 또 4년제 학위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한국방송통신대를 했고 거기서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그게 보통 온라인으로 강연을 많이 듣고 하는데 본인 선택이시긴 한데 시험 같은 거 치실 때는 주말에 나가서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중견기업 CEO 정말 60대 할아버지도 계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움의 열정 막 저한테 또 하나라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젊은 애가 와서 실은 방송통신대 다니시는 분들이 연령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와서 있으니까 막 되게 잘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열심히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학벌 컴플렉스도 있는 네. 친구들은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걸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실은 제가 이제 여지껏 총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5개의 회사를 다니고 14년 정도 업무 경력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회사가 제가 방통대 다니는 걸 되게 높이 사셨어요. 거기가 직원 수가 한 250명 정도고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규모가 적지 않은 글로벌 컴퍼니의 한국 지사였는데도 실은 저를 인터뷰하셨던 분이 방송대를 또 나오셨어요. 방송통신대를. 본인이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데도 다른 공부가 하고 싶으셔서 방통대를 했고 실은 방통대가 졸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과제랑 뭐 시험이랑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거를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못하면은 바로 누락이나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걸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해냈다는 거를 되게 높이 평가하셔서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그 글로벌 회사에 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에 사람들이 학벌이 있어서 뭐해 약간 네. 무용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꼭 스카이 갈 거 아니면 굳이 대학 가느니 그냥 공무원 준비하지. 사실 약간 좀 이런 게 있는데 방통대를 가셨던 것도 취업을 하는데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던 네,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첫 회사에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이제 3년 5개월 정도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나 이런 걸 좀 해야겠다, 시야를 넓혀야겠다 생각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1년 좀 안 되게 다녀왔고. 그럼 퇴사하고
하고 갔던 거예요? 네, 그때는 진짜 큰 결심을 하고 교수님께 저 네. 영어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죄송해요. 시야도 좀 넓히고 올게요. 그 외국 분들이 그 단순히 그 영어를 잘하는 걸 떠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드루파 전시회라는 데서 온갖 인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너무 즐겁게 이렇게 밍글링이 되는 걸 보고 나도 직접 뛰어들어서 그걸 해야겠다. 여기서 맨날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영어를 하는 거는 안 늘 것 같더라고요. 큰 마음을 먹고 캐나다를 가서 실은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저희는 계속 배낭여행을 다녔어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게스트하우스 막 하루에 막 15,000원짜리, 막 20,000원짜리 이런 데서 외국 친구들이랑 맘맞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어학연수 다녀와서 영어가 많이 느셨어요? 네, 많이 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막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1년 정도의 그 캐나다 어학연수가 실제 삶에 도움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어학연수 갈까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 다녀오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도움이 되는데 단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되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들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 무리에 섞여서 매일 한국인 친구들이랑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네. 저는 솔직히 가서 되게 일부러 한국인이 없는 데를 원래 찾아가가지고 거의 외국 친구들이랑 놀라고 했고 이런 마음이시면은 가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그럼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주셨어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는 거고 교수님 회사에 다니면서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한 30분, 1시간이라도 그래마인 유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틈나는 대로 좀 봤던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아예 막 풀로 오전반, 오후반까지 다 끊어서 영어 학원도 막 몇 개월을 많이 다녔고 그러면 회화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네, 그때는 회화학원. 어학연수를 하고 1년 안 되고 돌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즐길 만큼 즐겼고 아. 네, 나름 이렇게 문화도 많이 파악했고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는 마케팅을 좀 하고 싶다. 네,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글로벌 회사에서 마케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준비가 좀 된 것 같아 라고 혼자만의 한계 효용을 이제 어느 정도 느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학연수에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포지션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위풍당당하게 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문대 나오고 뭐 방통대 나오고 마케팅 전문 그런 지식이나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지원을 하니까 잘 안 받아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구직 활동을 하면서 보냈었어요. 6개월 동안은 방통대 다니면서? 네, 돌아와서 이제 휴학 풀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이제 한국 지사에서 마케팅 팀을 새로 만들면서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한 분 팀장님이 계셨고 딱 둘밖에 없는 작은 규모였었어요. 그 IT 그 한국 지사였는데 작은 마케팅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어디야 하면서 너무 감사히 들어갔었고. 그러면 월급은 올랐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네, 제가 그 전에 받았던 130만 원보다는 100짜리가 달라지고 우선은. 엄청 많이 뛴 거네요. 네, 저의 그런 노력들, 뭐 해외도 다녀왔었고 방통대도 다녔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는 원래 4년제가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석박사. 그나마 마케팅 약간 일반적인 그 직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뭐 4년제 뭐 경영학과나 이런 친구들을 뽑아주셨던 것 같은데 잘 안 뽑히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 회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약간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구나. 되게 항상 청소년 때 이렇게 어둡게 그렇게 살다가 뭐 신제품 같은 게 새로 출시할 때 거기도 마케팅 팀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가 배웠던 거 하고 싶은 거 우선 해서 제안해봐. 해서 그걸 위한 행사도 열고 제가 영상도 조그맣게 어떻게 만들자 기획을 하고 뭐 PR 기사도 좀 써보고 업계지 뭐 기자분들 막 만나서 이런 걸 홍보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제작문도 만들고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드렸더니 거기서는 우선은 이제 처음이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제안했던 게 좀 받아들여져서 실행까지 되는 걸 보면서 그 결과도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걸 크게 안 하다가 그런 제작물 만들고 행사를 하니까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았어서 재밌게 일했고 감사하게도 인정도 해주셨고 거기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2개월을 있었고 거기 다니면서 방통대도 졸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회사부터 생각을 했던 멋있던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해외 MBA를 많이 따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 계속 매일매일 서칭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요? 네. 지금 여기도 너무 재밌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한 마케팅 활동이 이렇게 재밌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5억, 10억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면은 더 다양한 거 더 큰 스케일로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런 해외 MBA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랑 경험이 더 필요하겠구나 느껴서 알아보다가 2년 2개월 만에 회사를 관두고 해외 MBA로 또 가게 됩니다. 해외 MBA 준비는 어떤 걸 하셨어요? 우선은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해야 어떤 돼서 영어였어요? 다행히 그 학교는 이제 토익을 내도 됐어서 토익 준비를 좀 열심히 했고 그 인터뷰를 한 3차 정도에 걸쳐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좀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 쪽 잘하시는 분들 약간 경영 이렇게 막 구루 같은 분들 책 같은 거를 엄청나게 사서 보면서 거기에 뭐 중요한 내용들 같은 거를 저의 이제 커리어랑 매칭을 시켜보면서 그런 인터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인터뷰 하실 때 혹시 그러면 어릴 때에 뭐 전문대 나오고 뭐 네. 날라리였고 막 그런 얘기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게 해외 대학교들은 자원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던 과정들을 굉장히 높이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한테는 그 2년제 전문대라는 느낌보다 그냥 칼리지예요, 그냥. 네. 그것도 유니버시티도 다녔다 그러고 또 회사도 막 다녔고 이런 노력 활동들을 이제 영문으로도 다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제출을 했어야 됐거든요.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메일 쓰고 교정 받고 막 선생님들한테 저의 이런 경험들이 4년제, 2년제 경험들이 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한국과학종합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외국의 석사, 박사, 뭐 MBA 과정을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한마디로 수입해서 가져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MBA 그 커리큘럼이랑 그 해외 교수님들이 다 오시고 해외 학생들도 심지어는 같이 날라와요. 그래서 듣는 거서 그 스판만 한국이고 해외 MBA를 따고 대신 제 마지막 학기는 그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년은 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 영어로 인터뷰하고 통과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합격한 뒤에도 회사 다니면서 다니셨어요? 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저는 아예 관두고 그 학교가 자기네 자국적인 낮에 하는 풀타임 MBA도 있고 그 해외 거 수입해 와서 하는 저는 실은 헬싱키라는 학교에 MBA 과정을 나왔는데 핀란드에? 네, 맞습니다. 네. 저녁에는 그 헬싱키 거 MBA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 것만 해도 뭐 문제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왕 하는 거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두셨던 돈을 거의 다 대학원에 쓴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맞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예요? 서른쯤에? 서른 하나인가? 그동안에 회사 생활하면서 벌어둔 돈을 대학원에 거의 네. 쏟은 거네요? 네.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겨우겨우 130만 원 받으면서 번 돈 캐나다에서 다 쓰고 두 번째 회사에서 그래도 앞자리가 달라진 월급으로 겨우겨우 2년 동안 번 돈 다 썼는데 그래도 내가 재밌는 걸 하면 뭔가 조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나마 학교에서도 과수석이라는 성취를 조금 받고 첫 번째 회사에서도 작은 성취들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내가 또 좋아하는 거 계속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재밌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아 몰라 그냥 해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젊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즉흥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도전적으로 네. 사실 그동안에 모아둔 돈을 다 쓴다는 게 정말 그 기회비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닌데 2년 동안 그 대학원 다니신 거죠, 풀로? 네. 회사 안 다니면서? 네. 실은 궁핍하게 정말 공부 많이 하면서 맨날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백반 먹으면서 그랬는데 그게 되게 유익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것 역시도 되게 유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발판 삼아서 세 번째 글로벌 250명 직원이 있고 한 6천억의 매출을 했다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방송통신대도 이게 조금 영향을 끼쳤지만 인사 관리를 최종으로 하시는 그 디렉터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때마침 그 헬싱키 MBA 출신이셨어요. 근데 거기가 쉽지 않거든요, 코스가. 정말 과제라든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해외에 하기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가 거기를 졸업한 애라는 거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는 걸 아시니까 좀 높게 사셨어요. 그게 사실 그 2년을 다닌다고 취업이 개런티가 딱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든 이거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2년을 다니신 거고 그리고 나서 우연히 간 회사에서 또 그거를 높게 샀다는 거죠. 네. MBA 졸업하고는 구직 활동을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논문도 쓰고 그 3개월 그 구직
구직 활동을 하면서 됐고, 제가 그 회사를 계속 또 찾아다녔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마케팅의 꽃은 실은 일반 소비자 제품, 그 컨슈머 제품 제조사 회사의 마케팅을 하는 게 또 마케팅의 꽃이라고 많이 그쵸. 불러서, 정말 외국계 회사의 그런 컨슈머 제품을 다루는 데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계속 그냥 하고 싶었던 거, 좋았던 거를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뭔가 알아보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 2년 동안 그 MBA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장학금 안 받으면?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그거는 정말 근데 학교 등록비인 거지, 마지막 학기를 파이널라이징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비행기, 숙박 이런 거는 당연히 또 자비로 해야 되는 거고, 모았던 돈을 또 다 탈탈탈 썰어서. 대학원에 최소 2년 동안 2천만 원 이상 플러스 비행기 네. 값을 들여서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구직 활동하실 때 좀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좀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면 나이도 좀 있고, 이제는 나름 할 거는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전에 회사 다시 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까? 막 어디 가야 되지? 막 커피숍 가서 알바를 할까? 막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진심으로.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세 번째 회사가 소비자 제품군을 다루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떠셨어요? 이제 MBA 하고 한 게 실제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그 세 번째 회사 와서는 외국계 회사고 좀 정말 프로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서 나 방통대, 전문대 2년 공부 못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로 성과, 숫자만 봐요. 얘가 한 일에 대한. 저의 뭐 2년제 방통대 이런 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제가 꿈꾸다 1년에 한 5억, 10억 정도는 마케팅을 쓰고 싶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 했었던 그 회사가 여기였었거든요. 1년에 마케팅 비용이 한 5억에서 10억 규모로 썼는데 정말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영상을 만들어도 정말 더 퀄리티 있는 좋은 TV 광고도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뭐 드라마의 PPL도 해보고, 이벤트에도 올라가고, 각종 다양한 제작물들도 만들고, 뭐 디지털 상에서의 그런 각종 IMC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적인 게 도움이 됐다고는 솔직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그 친구들이랑 막 쌓았던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거긴 다 외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 마케팅이나 뭐 경영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의 이제 뭐 도움, 그들이랑 같이 했던 그룹 활동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 세 번째 회사에는 직급을 뭘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대리로 갔고요. 대리로 갔고, 실은 제가 여기서 6년을 있었는데, 오래 계셨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한 단계 승진을 하려면 한 3, 4년, 4, 5년 그쵸. 정도 되는데, 좀 열심히 재밌게 했더니 저는 항상 최연소 과장, 최연소 차장 승진을 2년 만에 했고, 우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사에서 아시아 퍼시픽 본사나 그 미국 본사로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 다 올리잖아요, 후보자분들을. 그때 이제 약간 논란이 됐었대요. 얘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2년밖에 안 돼서 겨우 승진했는데 왜 또 2년 만에 다시 승진을 시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또 너무 저의 보스께서 잘 봐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해서 재밌으셨겠네요. 네. 성취감도 느껴지고. 많이 재밌었어요. 보통 MBA는 근데 직급을 막 올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리 직급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연봉, 막 직급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었던 거. 나 저기 외국계 회사 소비자 제품군 가서 막 10억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다 해보고 싶, 이런 걸 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막 저의 그 경력 같은 거를 다 냈더니 대리로 오겠대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높지 않은 직급인 건 아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갔어요. 네, 30대에. 남들 눈이나 이렇게 너 뭐 어느 직급으로 가, 막 연봉이 어때 이런 거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네. 하신 거네요. 연봉은 그럼 그 두 번째 회사 대비해서 얼마나 뛰셨어요? 100단위가 또 다시 달라졌고요. 거기는 또 이제 외국계 회사이다 보고, 거기 산업군 특성상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복지라든가 그런 복지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은 월급이 더 많이 올랐죠. 크게. 그러면은 2년 동안 투자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회수하는 느낌이 또 드셨겠네요. 네, 회수해서 나중에 6년 끝나고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자본금도 많이 모았죠. 그렇죠. 그 2년 동안에 들인 MBA에 대해서 결코 아쉽지 않으셨겠어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그 6년을 다니시다가 또 그만두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네 번째 회사인데, 거기는 실은 이제 국내에
그 교육 업계의 탑에 위치해 있는 국내 기업이었는데 거기는 직원 수가 한 5천 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거기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을 새로 하신다고 법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케팅을 좀 총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제가 맨날 찾아 나서고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연락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된. 그 6년 동안 일했던 직종, 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다 보니 네. 이제 헤드헌팅을 네. 당하신 거네요. 그 회사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그 회사에서는 실은 6개월 있었어요. 짧게 있었는데 또 다시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로 오게 된 거고요. 지금 거기서 6개월이 있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회사는 전혀 또 다른 업계예요. 여기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 해외 MBA에서 만났던 지인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같이 공부하셨다고 네, 하신 같이 거예요? 공부했었고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이신데 굴지의 기업, CJ, 삼성 이런 데서 뭐 기획, 전략기획실 본부장님 하시고 막 이러시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MBA 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많이 조언도 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계속 지금도 연락하고 알고 지내는데 그 4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연락을 딱 주시더니 너 이 회사 아니? 여기서 마케팅 좀 재밌게 해볼 만한 사람 찾는다는데 너 올래? 저야 완전 땡큐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회사가 크고 누구나 다 알고 이런 회사라서가 아니고 그럼 거기서는 마케팅을 얼마나 크게 한다는 거야.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더 크게 더 재밌게 다양하게 해보겠네 이런 마음에 신이 나가지고 덥석 4번째 회사에는 죄송하지만 인터뷰를 보고 그 MBA를 한 덕분에 인맥이 생겨서 네. 또 그때 열심히 했었다 보니 추천이 들어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회사에 계신 건 아니고 그 지인분이 소개인 거죠, 실은. 근데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럼 막 같이 팀플하고 일했던 분인 거예요? 네, 맞아요. 감사하게 또 개인 과제나 이런 거 할 때 열심히 좀 했더니 항상 이렇게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때 같이 그룹에서 활동을 했던 어르신이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 MBA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속이 됐나 보네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MBA 요즘엔 나와도 별 소용 없어. 뭐 탑 MBA 막 서울대 아니면은 굳이 갈 필요 없어.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냐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녔던 그 헬싱키 MBA를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훨씬 많죠. 근데 거기서 만났던 지인분의 소개로 왔던 거고 근데 이게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고 제가 거기서 열심히 했었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그걸 보고서 또 소개시켜 주신 거고 해서 그런 MBA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인 거지.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 네임 밸류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가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이 회사 온다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너는 어딘가에 9 to 6의 삶을 사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워. 너가 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제가 볼 때는 약간 길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순간에 찾아서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거에 직접 도전을 하고 내가 가진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충실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5년을 잡았어요. 저는 목표를 할 때 5년을 잡고 그쪽에서 1년을 잡고 또 분기로 잡아서 그냥 내년에 뭐 하고 싶어. 내년에는 뭐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반개월, 뭐 1년 내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씩 단계별로 좀 밟아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날라리였다가 전문대 갔다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나서 그래서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단계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근데 정말 맨날 문제아라고 불량학생이라고 취급받았던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뭔가를 성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함께 항상 제안을 하고 연락이 오고 그런 것들도 너무 행복하고 제 스스로도 저 원 없이 놀고 원 없이 공부하고 원 없이 해볼 것들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뭐 미련이나 후회 남는 것도 없고 좋네요. 행복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유명한 김수영님보다 오히려 더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아무리 날라리였고 집이 힘들었어도 연대를 갔대.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잘 풀린 거지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스텝들로 계속 성장을 해오신 거여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실행에 옮기시기도 편한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셔도 그 길이 점점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마지막으로. 너 같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큰 기업에 가서 잘하고 있어? 너 혼자만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CEO로부터 또 상을 받았고 제가 속한 부문 조직의 장으로부터도 상을 받았어요. 좋아하는 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Q&A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